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요. 허리가 자꾸 아파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잠자는 자세가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수익이 안 되는 정보라서 잘 안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첫째,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수면 자세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둘째, 만성 허리 통증과 목 디스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신 분들도 자세만 바꿔서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셋째, 수면 무호흡증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비법을 얻으실 수 있어요. 양압기 없이도 콧꼬리와 무호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봐야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초반만 보고 그냥 옆으로 누우면 되는구나 하고 끄시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오른쪽이어야 해요. 그리고 베개 높이, 다리 위치, 침실 온도 같은 디테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자세만 바꾸면 효과가 반감돼요. 마지막 5분에는 수면의 질을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저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선생님, 잠자는 자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68시간을 자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데 쓰는 건데 그 시간 동안의 자세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60세 이후 수면 자세가 더 중요한가? 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자도 괜찮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소파에서 자도 바닥에서 자도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첫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목과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힘을 잃어요. 30대 때의 근육량과 비교하면 60대는 한 3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셋째, 뼈와 디스크가 딱딱해집니다.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수분을 잃고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넷째, 기도 주변 조직이 느슨해집니다.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기도가 막히기 쉬워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자세가 이제는 심장 압박, 뇌졸중, 허리 디스크,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70대 환자분이었는데 항상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더래요. 응급실로 오셨는데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2장.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자세.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이 자세만큼은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자세가 5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 엎드려 자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어떤 분들은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이 90도로 꺾이는 거예요. 60세가 넘은 분들 목뼈는 이미 약해져 있는데 68시간 동안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뼈를 지나가는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그리고 폐도 압박을 받아서 호흡이 얕아져요.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평생 엎드려 주무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어지럽고 손이 저리다고 하셔서 검사해 보니까 경추 디스크였어요. 자세를 바꾸니까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똑바로 눕기 의외로 위험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젖이 뒤로 처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서 괜찮은데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져서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자는 동안 숨이 막혀서 컥컥하면서 깨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뇌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수면 무호흡증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2~3배 높인다는 거예요. 밤새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과부하되는 거죠. 3. 왼쪽으로 눕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립니다. 우리 심장이 가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바닥 쪽으로 쏠리면서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증상이 악화돼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구조가 되거든요.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끔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4. 높은 베개 사용. 목과 뇌에 치명적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편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여요. 그러면 목뼈를 지나는 동맥과 정맥이 눌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도 막히고 뇌에서 나오는 혈액도 막혀요.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적당한 베개 높이는 6에서 10cm 정도,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5. 다리 쭉 뻗기.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거요.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가 과도하게 휩니다. 우리 허리는 원래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다리를 뻗으면 이 곡선이 무너져요. 그러면 허리 근육과 디스크에 부담이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픈 겁니다. 또 다리를 쭉 뻗으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종아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어요. 특히 혈전 위험도 있습니다. 다리에 피가 고여서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떨어져서 폐나 뇌로 가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황금 수면 자세. 이렇게 주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자야 하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수면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우세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 압박이 없어요. 그리고 위의 구조상 위산 역류도 방지됩니다. 둘째,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다리를 쭉 뻗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거예요. 마치 태아처럼 살짝 웅크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의 S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돼요. 셋째,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해요. 그러면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 자세의 놀라운 효과들. 제가 이 자세를 환자분들께 권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어요. 심장 압박이 최소화됩니다. 심장이 자유롭게 뛸 수 있어요.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이 자세로 주무시면 증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허리 S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허리가 개운해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다리 저림이나 부종이 줄어들어요. 목과 어깨 긴장이 완화됩니다. 목 디스크 있는 분들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과 어깨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울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약간 푹신한 게 좋습니다. 몸의 곡선을 받쳐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으니까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습관. 자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1. 잠들기 전 음주는 절대 피하세요.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들기 쉬워요. 근육이 이완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목 주변 근육도 이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기 쉽습니다. 술 마시고 자면 콧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돼요.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요. 특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술과 약이 상호작용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잠이 안 오면 술 말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드세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있는 남성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대신 오후 6시 이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3.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요. 특히 나이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콧점막이 건조해져서 콧골이가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되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빛과 소음도 차단하세요. 암막 커튼 치고 귀마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에 빛이 영향을 주니까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좋아요.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건강.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죠? 오른쪽으로 옆으로 눕고 무릎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술 피하고 늦은 시간 물 줄이고 침실 환경 관리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디스크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자면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특히 황금 수면 자세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2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자세로 바꾸신 후에 선생님, 10년 만에 아침에 허리 안 아프고 일어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건강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